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교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높은 이자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하지만 그 차량은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진다. 결국 얻는 건 실용성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만족감뿐이다. 이제는 잠깐 멈춰서 이 흐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목하지 않는 조용히 존재하는 자동차들이 있다. 겉으로 화려함을 내세우지 않고 트렌드를 쫓지도 않지만 바로 그 점이 이들의 진짜 강점이다. 이 차량들은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는 가격 부담이 낮으면서도 엔지니어들이 내구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시기에 생산된 5가지 모델을 선별했다. 이런 자동차를 선택하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선다. 오랜 기간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고 이후에는 구매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되팔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위해 돈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짜 가치가 있는 선택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5번째 자리에 오른 모델은 머큐리 그랜드 마우키다. 우리는 진짜 올드스쿨 감성을 가진 차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마치 거실 소파에 앉은 듯한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감각을 가진 대형 세단이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약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차량은 편안함과 존재감만 놓고 보면 훨씬 더 비싼 차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을 원한다면 방향은 이미 제대로 잡은 셈이다. 이 모델은 포워드 크라운 빅토리어, 링컨타운 카어와 동일한 기반을 공유한다. 모두 전설적인 펜서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진 차들이다. 한 번만 봐도 이 차의 이미지가 바로 떠오른다. 택시, 공공기관 차량, 혹은 오랜 경험을 가진 운전자들이 선택하던 바로 그 느낌이다. 차체는 크고 묵직하며 서스펜션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다. 다만 도심 연비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다. 젊은 층에게는 크게 눈길을 끌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요소는 없다. 솔직히 말하면 바퀴 달린 소파에 가깝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 차의 진짜 가치다. 택시 회사와 경찰이 오랜 시간 이 차를 선택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체는 픽업 트럭처럼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요즘 차량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내구성을 자랑한다. 웬만한 충격이나 노면 상태는 아무렇지 않게 버텨낸다. 보닛 아래에는 자연흡기 방식의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다. 배기량은 4.6리터, 출력은 약 220마력 정도다. 수치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장점이다. 엔진이 무리하지 않고 여유있게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타이밍 벨트가 아닌 체인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고장 위험도 낮다. 이 차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는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로 운행된 차량들은 80만 킬로미터를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 제대로 관리된 차량이라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유형의 차를 찾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가성비를 경험할 수 있다. 구매를 고려한다면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2003년 이후에는 서스펜션이 개선되었고 스티어링 시스템도 렉 앤 피니언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향 감각이 훨씬 정교해졌다. LS나 울티메이트 트림을 선택하면 가죽 시트와 전자식 공조 시스템까지 갖춘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누릴 수 있다. 변속기는 전통적인 4단 자동이 조합된다. 4R70W 또는 4R75E 계열로 내구성 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구조다. 웬만한 사용 환경에서는 쉽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물론 확인해야 할 포인트도 있다. 2002년 이전 모델에서는 플라스틱 흡기 매니폴드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수리된 경우가 많지만 점검은 필수다. 또한 히터 플랩을 움직이는 작은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도 흔하다. 부품 자체는 저렴하지만 작업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겨울철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운행된 차량이라면 하부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프레임과 사이드 실 부위의 부식 여부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구매 전에는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계기판이 있다면 엔진 작동 시간을 확인해라. 이 차량들은 공회전 상태로 오래 사용된 경우가 많다. 주행거리는 낮지만 작동 시간이 길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후륜 서스펜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새면서 차체가 내려앉는 경우가 있다. 하룻밤 세워둔 뒤 차량이 처져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일반 스프링으로 교체된 차량이라면 오히려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리고 변속기 오일 상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색상이 선명한 빨간색이어야 정상이다. 만약 어둡거나 타는 냄새가 난다면 그 차량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누군가가 경차용 포워드 크라운 빅토리아 펄리스 인터셉터를 약 2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그 차량은 철로를 넘나드는 거친 운행, 최소한의 정비, 저렴한 오일 교환만으로 혹독하게 사용되었다. 몇 년 후 주행거리가 48만 킬로미터 근처에서 멈췄지만 그는 그 상태로도 몇 년을 더 타고 거의 같은 가격에 되팔았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엔진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차는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현재 개인이 관리한 상태 좋은 차량의 가격은 약 4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유지 관리 팁 하나를 추가하자면 후륜 디퍼렌셜 오일은 약 8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차량 수명을 크게 늘려준다. 물론 연비는 이 차의 약점이다. 하지만 다음으로 소개할 모델은 비슷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연료 소비를 훨씬 줄였고 제너럴 모터즈가 만든 가장 완성도 높은 V6 엔진 중 하나를 탑재하고 있다. 네 번째 자리에 오른 모델은 뷰익 러세이브러다. 약 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차량은 V6 엔진 역사에서 손꼽히는 내구성을 가진 상징적인 존재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게 장을 보러 다니던 차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자동차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다. 이 차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다. 2000년대 초반 뷰익 특유의 이미지 때문이다. 디자인은 눈에 띄지 않고 실내는 단순한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잡소리가 생기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젊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 바로 3800이라는 숫자다. 이 차량에는 GM 3800 시리즈 2 V6가 탑재되어 있다. 주철 블록과 푸시로드 구조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설계로 그 뿌리는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복잡한 기술 대신 단순하고 강력한 구조를 선택한 덕분에 내구성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 엔진은 낮은 회전수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부하로 작동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마모가 적고 수명이 길다.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과거 최고의 엔진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평가받은 유닛이다. 여기에 결합되는 4T65E 자동 변속기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엔진과 조합될 경우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구매를 고려한다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이 가장 균형이 좋다.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과 진단 기능을 갖추면서도 검증된 파워트레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미티드 트림을 선택하면 열선 기능이 포함된 가죽 시트와 함께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락함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초기 모델에서는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이 냉각수와 반응에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냉각수가 엔진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 대부분의 차량은 이미 금속 보강형으로 교체되어 있지만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냉각 시스템 주변에는 플라스틱 부품이 사용된 구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알루미늄 부품으로 교체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창문을 움직이는 모터 역시 고장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다. 차량을 확인할 때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먼저 엔진 오일 주입구를 열어 내부를 살펴봐라. 만약 밝은 색의 끈적한 물질이 보인다면 오일과 냉각수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량은 바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다음으로 냉각수 탱크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이라면 색상이 선명해야 한다. 만약 탁하고 갈색에 가까운 상태라면 냉각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이 엔진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운전에서는 충분히 엔진을 예열한 후 변속기의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 변속은 부드럽고 일정해야 하며
주행 중 토크 컨버터 잠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 사람이 2002년식 차량을 물려받았는데 당시 주행거리는 약 64,000km였다. 그는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BMW 같은 차량을 원했다. 그래서 고장이 날 때까지 최소한으로만 사용해보기로 했다. 몇 년이 흐른 뒤 주행거리는 28만 km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신이 경험한 차량 중 가장 만족스러운 모델이었다고 인정했다. 승차감은 아내의 최신 크로스오버보다 더 부드러웠고 고속 주행연비는 리터당 약 12km 수준이었다. 에어컨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고 무엇보다도 고장이 거의 없었다. 현재 이 차량은 상태에 따라 약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된다. 유지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자면 냉각수는 약 3년 주기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점도가 변하면서 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신선한 냉각수는 이 엔진을 오래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이런 유형의 내구성 중심 차량에 관심이 생겼다면 비슷한 모델들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할 차량은 더욱 흥미롭다. 많은 제너럴 모터즈 차량들이 가지고 있던 실내 품질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차가 형식적으로는 미국 차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자리는 판티엑 바이브가 차지한다. 과장 없이 말하자면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선택 중 하나다. 약 7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토요타 수준의 내구성을 얻으면서도 브랜드 프리미엄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 점이 이 차의 핵심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차량을 진지하게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판티엑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범한 구형 GM 차량 정도로 인식된다. 게다가 디자인도 애매하다.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외건과 해치백 사이 어딘가에 있는 형태라서 감성적으로 끌리는 요소가 부족하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차는 사실상 판티엑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토요타 메일릭스와 거의 동일한 차량이다. 캘리포니아의 합작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보닛을 열어보면 주요 부품 곳곳에서 토요타 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 엔진 구성 역시 핵심이다. 기본형에는 토요타의 신뢰성 높은 1ZZFE 엔진이 들어가고 GT 트림에는 더 강력한 EAZFE가 탑재된다. 토요타 커랄러와 동일한 플랫폼과 구성을 사용하면서도 훨씬 실용적인 차체를 갖추고 있다. 전기 시스템, 내구성, 유지 비용까지 모두 토요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그런데 가격은 여전히 판티엑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시장이 이 차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추천할 만한 선택은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생산된 첫 번째 세대다. 구조가 단순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시기다. 특히 1.8리터 엔진과 자동 변속기 조합은 안정성 면에서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 두 번째 세대도 나쁘지 않지만 2.4리터 엔진이 적용된 초기 모델에서는 오일 소모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첫 번째 세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약점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초기 생산 차량에서는 피스톤링 문제로 인해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 2005년 이후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오일 상태는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이 차량의 디지털 주행거리계는 약 48만 km 근처에서 멈춘다. 차량은 계속 운행되지만 계기판이 더 이상 거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고차 매물에서 숫자가 깔끔하게 보인다면 실제 주행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차체 상태도 중요하다. 특히 후륜 휠 아치 부분에서 부식이 자주 발생한다. 시동을 처음 걸 때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면 타이밍 체인 텐셔너 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트렁크 뒤쪽 유리도 확인해야 한다. 별도로 열리는 구조인데 시간이 지나면 댐퍼가 힘을 잃거나 잠금 장치가 뻑뻑해지는 경우가 있다.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차량 하부 점검도 필수다. 이 차는 실용성을 위해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서브 프레임과 바닥 상태를 확인해서 심각한 부식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차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 의류 물류를 담당하던 한 회사에서 이 모델을 여러 대 운영했는데 차량들은 거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다. 과적 상태로 운행되기도 했고 장시간 공회전도 흔했다.
그런데도 대부분 차량이 약 56만 킬로미터를 넘기기 전까지는 폐차되지 않았다. 실내는 완전히 닳고 외관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엔진은 항상 문제없이 시동이 걸렸다. 말 그대로 쉽게 망가지지 않는 구조다. 현재 시장에서는 약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동일한 토요타 메일릭스보다 대략 30% 정도 저렴하다. 유지 관리 팁 하나를 더하자면 고품질 합성 엔진 오일을 사용하고 약 8,000km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기 모델에서는 이 관리가 엔진 수명을 크게 좌우한다. 이 차량은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숨겨진 선택지다. 그런데 만약 단순한 해치백이 아니라 더 실용적인 형태의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음으로 등장할 모델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픽업 트럭인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놀라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 자리에 오른 모델은 닛산 프런티어다. 이 리스트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차량이지만 그래도 토요타 터코머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터코머는 이미 시장에서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간 상태다. 출시된 지 15년이 넘고 주행거리가 30만 킬로미터를 넘은 차량조차 1,50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더 현명한 대안이 바로 프런티어다. 최근 몇 년간 닛산의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승용차에서 CVT 문제를 겪었던 기억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픽업까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그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차량은 약 15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생산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디자인과 구성은 점점 구식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시대를 거스르는 듯한 느낌까지 준다. 실내는 단순하고 단단한 플라스틱 위주이며 최신 기술은 거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 차는 좋은 의미에서 구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강도 강철 프레임 위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바디온 프레임 구조로 무거운 작업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CVT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제트코에서 만든 5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는데 이 변속기는 내구성으로 이미 검증된 장비다. 엔진은 4리터 배기량의 닛산 VQ40더가 탑재된다. 강력한 출력과 풍부한 토크를 제공하며 동시대 경쟁 모델보다 더 여유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 타이밍 체인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벨트 교환이 필요 없고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생산된 자동 변속기 모델은 라디에이터 교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교체 이력이 없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이다. 오프로드 주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프로-4 엑스트림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버전에는 후륜 디퍼렌셜 잠금 장치와 하부 보호 구조가 추가되어 있어 험로 주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이 차량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는 SMOD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라디에이터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냉각수와 변속기 오일이 섞이고 결과적으로 분홍색의 점성이 높은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이 상태가 되면 변속기는 빠르게 손상된다. 이 문제는 2011년 이후 모델에서 개선되었다. 초기 모델을 고려한다면 라디에이터 교체는 필수에 가깝다. 또한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는 타이밍 체인 가이드 마모로 인해 약한 울림 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크랭크샤프트 위치 센서 역시 갑작스럽게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운전자들은 예비 부품을 차량에 보관하기도 한다. 구매 전 점검도 중요하다. 먼저 변속기 오일 게이지를 확인해라. 색이 탁한 분홍색이라면 이미 문제가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엔진 회전수를 약간 올린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체인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차체 하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특히 후륜 앞쪽 프레임 구간은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다. 경쟁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핵심 체크 포인트다. 상태가 좋은 사륜 구동 모델은 약 7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동일 조건의 터코머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유지 관리 팁 하나를 추가하자면 초기 모델을 선택했다면 외장형 변속기 오일 쿨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큰 수리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미 검증된 터코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가진 프런티어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기준에 달려있다. 프론티어는 확실한 작업용 차량이다. 그런데 다음으로 등장할 모델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 단순한 내구성을 넘어서 토요타가 만들어낸 가장 강인한 차량 중 하나로 평가받는 존재다. 첫 번째 자리는 사이안 XB가 차지한다. 이 리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델은 디자인만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 독특한 존재다. 네모난 형태 때문에 마치 바퀴 달린 토스터처럼 보이는 이 차량은 특히 첫 번째 세대 기준으로 보면 일반 승용차라기보다 일본 소형 배송용 밴에 더 가까운 느낌을 준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차를 후보에도 올리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외관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딘가 어색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주행 감각도 화려하지 않다. 고속도로에서는 소음이 느껴지고 차체 형태 때문에 옆바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마치 벽돌이 앞으로 밀려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이 차량은 사이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지만 사실상 토요타의 기술이 그대로 담긴 모델이다. 즉, 독특한 외형 속에는 이미 검증된 신뢰성이 숨어 있다. 플랫폼은 토요타 야리스와 토요타 에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엔진은 1.5리터 배기량의 토요타 1NZFE가 탑재된다. 이 엔진의 핵심은 강력함이 아니라 절제된 성능이다. 과부하가 걸릴 일이 거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도 단순해서 유지 관리가 쉽다. 이 차의 또 다른 강점은 공간 활용성이다. 박스형 차체 덕분에 실내 공간이 놀라울 정도로 넓다. 뒷좌석을 접으면 적재 공간이 크게 확장되어 일부 중형 크로스오버보다도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실용성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구매를 고려한다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생산된 초기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후 세대는 차체가 커지고 무게가 증가했으며 다른 엔진이 적용되면서 오일 소모 문제가 일부 발생했다. 그래서 원형에 가까운 첫 번째 세대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면 출력이 크지 않은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 변속기 역시 내구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단점도 분명하다. 가속 성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면 충분한 거리와 여유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이 차는 빠른 주행을 위한 차량이 아니다. 주행거리가 약 16만 킬로미터를 넘어서면 워터펌프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또한 외부 도어 핸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특히 추운 날씨에서 강하게 당기면 손상될 수 있다. 아뷰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구조라서 주행 중 작은 돌에 쉽게 노출된다. 그래서 스톤칩이나 균열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다. 이 차량은 튜닝 문화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문제는 모든 작업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순정 상태에 가까운 차량을 찾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다. 이 차량들은 한때 튜닝 문화에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지금 중고로 선택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스펜션이 과하게 낮아져 있거나 개방형 흡기 필터가 장착되어 있거나 서브우퍼 설치를 위해 임의로 손본 배선이 보인다면 그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특별한 개조 없이 꾸준히 관리만 되어 온 차량이다. 조용히 타던 오너가 소유했던 차라면 더욱 좋다. 차량을 확인할 때는 에어컨을 반드시 켜보고 보닛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강한 진동음이나 거슬리는 윙 소리가 들린다면 에어컨 컴프레서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모델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다. 또한 트렁크 도어 하단, 특히 유리 아래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물이 고이기 쉬운 구조라서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지인 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하는 음악가가 있다. 그는 부피가 큰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데 장비 자체가 상당히 크다. 그가 선택한 차량이 바로 이 모델의 초기형이었다. 약 24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을 약 4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드럼 세트 전체, 콘트라베이스, 앰프 2대, 그리고 동승자까지 모두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차량으로 그는 전국을 누볐다. 현재 주행거리는 거의 50만 킬로미터에 도달했지만 그동안 교체한 부품은 발전기와 워터펌프 정도가 전부였다.
그 외에는 큰 문제 없이 계속 운행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이런 차량을 찾을 수 있다. 예전보다 가격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킬로미터를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유지 관리 팁 하나를 더하자면 PCV 밸브는 약 8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 가격도 저렴하고 교체 시간도 짧지만 이 부품이 막히면 오일 누유나 소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행거리가 많은 엔진일수록 이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차량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숨겨진 가성비 모델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두면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